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 통합을 주도해온 EU의 주요국,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가 최근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또 한번 관심을 받았는데요.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 그리고 스포츠까지 다방면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 프랑스와 또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지 130여 년이 흘렀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나는 한국, 어떤 모습일지 최정문 주 프랑스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파리의 최정문입니다. 네, 대사님. 자, 예술의 나라, 또 패션의 나라, 굉장히 프랑스에 붙는 수식어가 다양합니다. 자, 먼저 대사께서 본 프랑스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프랑스 하면 무엇보다 그 루브르 박물관, 그 오르세 미술관, 그 에펠탑과 개선문, 파리 패션 위크, 파리 오페라 등 주로 문화대국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로는 사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 약간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프랑스가 여러 분야에 걸쳐 고루 발전한 그 균형 잡힌 산업가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리안 스페이스와 에어버스로 대표되는 항공우주 산업 분야, 고속철도, 떼제별 알려져 있죠. 발전 용량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그 원전, 세계 5대 무기 수출국, 뿌조, 르노, 닛산, 시트로엥 등 그 자동차 브랜드 파워, 파스텔의 후예답게 그 발달한 제약산업, 또 연 방문객 9천만 명의 관광대국, 유럽 최대 규모의 선진 동업국가, 그리고 심지어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맞아요.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어느 하나 뒤처진 분야 없이 그 전 산업이 고루 발전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대표팀 23명 가운데 21명이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 사회 통합의 어떤 계기가 더 마련됐다. 그래서 굉장히 우승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이제 98년도였죠. 20년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해서 유니폼에 별을 하나 더 새겼습니다. 뭐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나라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였고요. 월드컵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TV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프랑스 대표팀 23명 중 21명은 이민자 집안 출신이고 이 중 15명은 특히 그 아프리카계입니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 대표팀이라는 등 다소 상식에 벗어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이번 월드컵 우승이 그 프랑스 국민들이 화합과 단합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프랑스 국민 모두가 축구 대표 선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대표 선수들도 모두 프랑스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드컵 기간 내내 출신지와 피부색에 관계없이 그 프랑스의 실력 있는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골키퍼일 뿐이었습니다. 예. 정말 프랑스, 유럽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축구 강국입니다. 잘 알려진 지네딘 지단도 사실 알제리 또 이민자 출신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대표팀 이제 아시안 게임을 치르게 되는데 프랑스가 축구 강국인 비결 대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체육 저변이 넓습니다. 프랑스는요. 국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스포츠 연맹과 스포츠 클럽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꼼꼼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여만 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고 프랑스 인구 6,700만 명 중 이제 약 1,700만 명이 각종 스포츠 클럽에 가입할 만큼 사회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의 경우도 파리는 물론 주요 지역마다 클럽팀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바로 이웃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축구가 국민 스포츠인 만큼 프로리그 티켓조차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권창훈 그리고 석현준 선수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프랑스가 언제부터 축구를 잘했냐 하는 건데요. 프랑스 친구들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프랑스 축구가 사실 과거 변방에 머물렀지만 80년대 플라티니, 90년대 지단과 앙리 등 천재적인 선수들이 등장에 힘입어서 축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월드컵 대회별로 최다 득점 선수가 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이제 브라질의 호나우두도 있었고 독일의 클로제도 있었지만 역대 최다 득점은 프랑스의 퐁테느 선수가
1958년도 스웨덴 월드컵에서 기록한 13골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죠.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로부터 뭐 축구도 배울 점이 많고 여러 가지 뭐 문화 관련해서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 교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수교 맺은 지 올해로 132주년 됐는데요. 그동안 양국이 이제 어떤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 관계가 수립된 지 올해로 13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그 두 해에 걸쳐 한국과 프랑스에서 수교 130주년 기념 각종 행사와 공연이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1886년 수교 직후에는 사실 뭐 프랑스와 조선 간에 특별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이후 다만 특이할 만한 것이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파리에 김규식 선생님을 대표로 하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회가 설립되어서 독립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한국전에 약 3,400여 명을 파병하였고 지평리 전투 승리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본격적인 그 양국 관계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맞물리면서 그 양국 관계가 도약하게 되었는데요. 70년대 에어버스 도입 등 항공 분야, 또 80년대 원전, 90년대 고속철도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이어졌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프랑스 공식 방문하셨는데요. 이 계기에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국은 그 한 프랑스 양자관계, 양자 이슈 외에도 기후변화라든가 인권, 비확산, 난민, 빈곤 퇴치 등 범지구적 이슈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전쟁 발발 68주년인 지난 6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현대사에서 양국 우호에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참전 용사 3,400명 중 약 1,20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프랑스에는 77분의 그 생존 참전 용사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그 프랑스 참전협회가 활동 중인데요. 대사관에서는 그 프랑스 참전협회와 함께 한국전 참전기념행사, 전몰장병 추모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전용사 및 그 후손을 대상으로 방한 초청 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유명하죠. 그 파리 개선문 그 하단 광장 그 조그만 광장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한국전 참전을 기리기 위한 그 기념동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리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는 G7이자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원자력 잠수함만 해도 약 10척을 보유하고 있는 그 3대 핵 강국입니다. 영국이 그 브렉시트로 EU를 떠나면 이제 프랑스는 EU에서 유일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핵 보유국이 됩니다. 프랑스는 당연히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프랑스 일관된 입장은 이제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이제 핵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계속적인 어떤 지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파리 국제대학촌 내에 한국관 그리고 코리안 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라고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파리 국제대학촌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직후 1920년부터 각국 젊은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가자 그러한 취지로 프랑스 정부가 주도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였고 그 단지에 주요국들이 기숙사를 마련하여서 이제 파리의 유학 중인 그 학생들끼리 서로 교류하며 이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25개국, 27개 국가 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요 국가들의 그 기숙사들은 이제 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도 유학 그 역사가 195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약간 뒤늦게나마 마침내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 및 그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한국관을 갖게 되었고 9월 초 개장을 목표로 지금 마지막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도 사실 우리 파리에 있는 우리 한국문화의 얼굴이죠. 지금까지 매우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새로 건물을 매입하였고요.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간 기존 장소가 협소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이제 각종 대규모 공연이라든가 전시, 강연 등도 이제 가능하게 되어서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류 소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류인데 지금 프랑스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대사께서 느낀 한류 인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도 이제 외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프랑스에 출장을 오고 그런 게 이제 1980년대 중후반부터였는데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한류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영화 매니아층과 아이돌 팬덤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프랑스 영화 팬들이 그 임권택, 홍상수, 박찬욱, 이창동 감독 등을 통해 그 한국 영화의 그 독특함에 그 매료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창동 감독께서 파리를 방문하시고요. 그 버닝이 그 파리 최고의 복합 문화 시설입니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이돌 팬덤이 결성되고 K-팝이 인기 장르로 등장하였습니다. 프랑스 지인들 중 많은 분들로부터 자녀들이 그 K-팝 열성 팬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올 10월에 파리에서 공연 예정인 그 BTS가 이제 10월에 공연 예정입니다. 그 티켓이 그 순식간에 매진됐는데요. 우리 인기 아이돌 공연 티켓의 뭐 광속 매진은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식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 파리에서만 약 100여 개의 한식당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한식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 한식을 찾는 프랑스인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를 두는데요. 한류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프랑스 내 그 대학 한국어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6개 대학에 약 1,600여 명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고요. 이번 9월 학기 신입생 모집에 5,000명에 가까운 학생이 지원해서 약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한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대사께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외국 문화에 대한 그 관심과 수용도가 높아서 한류를 즐기는 프랑스인들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화라든가 음악, 댄스, 퓨전 한식 등 그 한류 콘텐츠의 경우 우리 민간 분야의 창의성이 워낙 뛰어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낙관적입니다. 다만 한류가 영화, K-팝 및 그 아이돌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역이 고착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만 맡겨서는 뿌리를 내리기 힘든 분야가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나라 소설 번역이라든가 연극, 판소리, 한복 또는 그 사찰 및 궁중 음식 등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기관이 앞에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삶의 패턴으로서 자리를 잡기까지 이제 장시간을 요하듯이 한류도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해 나간다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자 프랑스는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관광지죠. 뭐 최근 근데 테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을 비롯한 우리 교민들의 안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프랑스에 거주하는 1만 6천여 명의 동포들과 그리고 그 1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한국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는 그 저희 대사관의 그 최우선 임무입니다. 프랑스에는 연 9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전 세계에서 연 9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그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 바도 있어서 늘 하루하루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먼저 그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북 그리고 문자 서비스를 통해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사건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주 프랑스 대사와 파리시 경찰청장과의 업무 협의 채널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협조 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와 프랑스의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 이어가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주요 리더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우리와 많은 부분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협력의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상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딱 한 가지를 골라본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싶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기초과학과 수학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응용기술과 디지털 인프라가 이에 접목된다면 그 혁신기술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프랑스도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대학, 연구소, 기업, 스타트업 간 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내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네. 최종문 프랑스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